사실 주택값이 끊임없이 상승하면 부를 대물림하고자 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증여나 부담부 증여시 세금, 즉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증여는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장소를 달리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한참 부동산 거래 절벽이다 보니까 이제 매매 거래도 없고 증여도 잇따라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고 이미 할 사람들은 다 했지,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증여가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불과 2년 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20년도 8월에 증여취득세에 대한 개정이 있었죠. 기존에 이제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4%였는데 요게 이제 주택에 한해서 13.2%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그 법 시행을 앞두고 증여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저도 이제 증여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취득세가 3배 가까이 뛰고 나서는 이제 주택을 증여하는 게 조금 잠잠해졌죠. 그리고 이제 기사와 같이 지금 시점에서 증여가 줄어드는 이유는 또 어떤 거냐, 지금 납세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올해 말까지는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주택값이 많이 이제 조금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잖아요. 아무래도 증여 관련된 세금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제 같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주택값이 끊임없이 상승하면 부를 대물림하고자 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증여나 부담부 증여시 세금, 즉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증여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치가 조금 낮게 책정될 때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재개발 호재가 있을 법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개발 이슈가 터지기 전에 미리 사전 증여를 해놓고 추후에 이제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이 자녀한테 이제 귀속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한 증여 방법이다라고 세금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가액이 하락하는 그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저가가 계속 갱신이 될수록 이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도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액보다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증여재산 평가액을 낮추려는 시도들도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22년 말까지를 기다리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23년 초까지 기다리는 거는 또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개정세법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개정으로 취득세가 23년부터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 즉 감정평가가액이나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으로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전에 찍어둔 영상이 있는데 영상 말미에 링크를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내년에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가 혹시 되더라도 세율이 곱해지는 과세표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이제 증여를 하려면 23년 이전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와중에 이제 부동산 가액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연말쯤 가서 가액이 더 내려가면 감정평가를 하든지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월 과세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이 됩니다. 2월 과세라는 게 용어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요거를 활용하면 시가 6억 원짜리 집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곧바로 매도를 하면 양도차익이 6억 빼기 6억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원이 되죠.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건데, 이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이제 2월 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지는 증여하고 5년이 비로소 지나야 이제 새로운 취득가격인 6억 원을 인정해주겠다. 그게 아니면 종전에 당신이 처음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서 6억에서 당초 취득가액을 뺀 가액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을 기존에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납세자들한테는 불리한 규정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자녀가 집을 증여를 받아서 추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에 다시 매각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 뭐 취득가액이 지금 어떻든 집을 뭐 싼 가격에 받았던 뭐 2월 과세가 적용되던 무관하게 이제 비과세를 받아서 시세 차익 전액을 다 자녀의 손으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증여를 하시려는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 조금 보류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금 더 집값이 하락했을 때 해야 관련된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와중에 22년 말까지를 기한으로 잡는 이유는 23년도가 되면 일단 취득세가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거과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취득 가격도 기존에 5년이 지나야 인정해줬던 것을 23년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는 10년이 지나야 그 취득 가격을 인정해주니까 증여의 의미도 조금은 이제 퇴색될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22년 말까지 증여 기한을 두고 조금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개정 사항과 더불어서 증여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세금적으로 유리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